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1% 상승, 코스닥은 3% 깔끔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이제 오전에 시가로 고점을 찍고 쭉 밀려가지고 전일 화요일 날 저가까지 3%가량을 고점 대비하면은 폭락을 시키면서 5일선에 이제 딱 붙여놨는데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은 먼저 하루 매를 맞은 겁니다. 그래서 혹시 어제 나스닥이 이미 이제 선물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바닥권에서 이틀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었죠. 그래서 뭐 미증시가 좀 밀리더라도 우리 증시 오늘 그렇게까지 크게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, 혹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개파락하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좀 드렸고요. 근데 어제 이제 장 시작하고 마이너스 2.38%까지 밀리고 한 2% 언저리에서 제가 잠이 좀 들었는데,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거의 뭐 보합까지 땡겨놨더라고.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,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어떤 캔들의 패턴에서 조금 이제 감이 조금씩 올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캔들을 보면서 요때가 생각이 났습니다. 6월 달에 저점을 잡을 때 패턴이랑 굉장히 흡사하다. 네, 보시면은 하락하고 반등 한번 나오고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뽑는 이 구간 한번 보시고요. 하락 반등 하락 갭 띄우면서 이틀 동안 뜬봉으로 양봉,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. 여기도 이틀 동안 뜬봉으로 양봉, 5일선을 올라타 놓고 이틀 동안 뜬봉으로 양봉이에요. 그러니까 이날도 갭 띄우면서 급등을 시켜 놓고 다음날 갭하락 시켜 놓고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때 나타났던 캔들의 모습이 이번에도 거의 지금 정말 거의 흡사하다라고 봐도 되겠죠. 5일선 타는 뜬봉을 출현시키고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양봉으로 장중에 채 올리면서 이렇게 종가를 마무리를 지었어요. 물론 지금 미국 선물이 살짝 이제 밀리고 있긴 해서 애매하긴 하지만, 이때랑 차트가 좀 너무 비슷하고 바닥을 잡는 패턴이 똑같아서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다. 뭐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이고요.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좀 눌러야 되겠죠. 이때랑 좀 비슷하게 바닥을 잡아갈 확률이 저는 조금 높게 일단은 보고 있고, 모든 전제는 뭐다?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리거, 악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. 지금의 이 주가 상황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금리 인상분까지는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느냐 바닥을 잡느냐는 뭐 러시아의 핵전쟁, 처음에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마니 할 때도 사실은 거의 다 뭐 소규모 국지전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했는데,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뭐 정말 장기간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물론 핵이란 건 좀 다르긴 하나 이것 또한 우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간과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죠. 뭐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소규모 핵전술 정도는 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, 야 뭐 진짜 우리가 우리하고 있는 핵전쟁까지 일어난다, 이거는 지금으로서 사실은 상상하기는 굉장히 힘들죠. 두 번째가 뭐 영국의 금융위기, 지금 이제 영국 연기금의 마진콜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 가까스로 좀 살아났다. 아무튼 지금 영국이 굉장히 불안불안하죠. 연기금이 파산을 한다, 마진콜 당한다. 이것 또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, 야, 이런 일이 참 일어날까 사실은 싶지만, 세상 일이란 게, 그렇죠. 아무튼 핵 영국의 금융위기 또는 뭐 크레딧 스위스를 비롯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뭐 투자회사나
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뭐 부도 같은 것들, 그다음에 뭐 신흥국의 디폴트 문제들,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우리가 긴밀히 살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런 문제까지 이제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 정도면 거의 내년 뭐 금리 인상 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한 3일 동안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애가 애플페이 관련주에서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. 얘가 제가 요때부터 여기 이제 이 매집 구간을 뚫어내고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는 요때부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지금 거의 저도 뭐 개인 매매로도 10번, 20번 가까이를 매매하면서 거의 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, 뭐 저희 정혜원방도 여러 차례 수익을 줬던 진짜 저한테는 9월, 지금 10월까지도 효자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얘가 이제 고점을 찍고 요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, 뭐 이제 이날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장이 폭락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얘는 아마 요 정도 가격대는 지켜줄 생각이었다라고 저는 봐요. 요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다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들어줄 거였는데 지금 이제 장이 무너지니까 여기서 한번 깼죠. 그리고 여기서 손절 불량 아마 많이 받아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근데 여기 11,000원 가격, 여기 매집이 일어났던 박스권에 정확히 딱 고점 구간, 여기 지지하고 강하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돌려놨고, 장 안정되면 한번 튀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를 요날도 어제까지 해서 애플페이 테마는 이대로 죽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, 한국정보통신은 아마 여기 이제 22선을 뭐 올라타든지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는 못 가겠지만 이렇게 떨어진 각이 있으니까요. 아마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. 그리고 오늘 큰 슈팅 일단 한번 나왔습니다. 여기 이제 단기 매물 한번 소화해주는 이런 어떤 슈팅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, 여기서 뭐 다시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채워갈 수도 있겠는데, 어찌됐건 추가적인 흐름이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테마고요. 어찌됐건 이제 12월에 실제로 애플페이가 상륙을 하기 전까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애여서, 뭐 앞으로도 저는 지속적으로, 물론 이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공략을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. 다만 이제 이 앞선에서 공략했을 때보다는 확률이 뒤로 갈수록 떨어지니까 베팅은 조금씩 이제 줄여갈 필요도 있겠죠. 아니면은 확실히 만들어지는 거 보고 베팅을 다시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연한 뭐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뭐 한국정보통신은 진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는데, 여기까지는 정말 올킬로 다 수익을 냈던 것 같고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뭐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아홉 번, 10번, 11번, 11번의 매매를 수익을 다 냈던 것 같고,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큰 손절은 없어요. 그냥 중간중간에 물량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것들, 뭐 비중 조절 조금 했는데 결국 여기서 뭐 수익 내고 나오고, 모아서 수익 내고 나오고, 치빠 모아서 본절, 그다음에 여기서 모은 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손절했고 다시 사고 조금 비중 조절하고 다시 모아서 슈팅 때 팔면서 마무리, 그리고 나서 장 상황 지켜보다가 엊그제부터 어제 이제 다시 들어가죠. 종가 모아서 팔고 모아서 뭐 팔고 마무리 이렇게 했고, 또 이제 한국정보통신 말고 에이텍TN이 혹시라도 낙폭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이 좀 무거우니까 얘가 뭐 대장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모아서 오늘 오전에 또 정리했고요. 근데 오늘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인 것 같아서 얘로 이제 집중 매매를 일단은 했죠. 이런 식으로 어떤 A급 테마와 A급 종목이 한번 출연을 하고 이 종목이 나랑 한번 박자가 맞기 시작하면 정말 한 종목 한 테마에서 큰 수익을 내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이제 요 애플페이 한국정보통신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
오늘장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태양력 애들이에요.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아마 한 30% 가량 조정이 나왔을 겁니다. 태조 이방원 가운데서도 가장 주도 테마가 태양력이었고, 이 태양력 안에서도 가장 주도 테마가 저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30% 빠졌는데 요 정도 반등은 성이 안 차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날도 말씀드렸어요. 이 정도 반등은 조금 약하다. 조금 더 나와야 된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7만 원이 뭐 7만 5천 원이나 뭐 한 8만 원 요 정도까지 저는 반등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제 미국장이 퍼스트 솔라가 좀 크게 빠졌어요. 그래서 오전에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조금 오전에는 눌림이 좀 나왔었는데, 오히려 이런 건 뭐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. 캔들 너무 예쁘죠?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, 일단 미선물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뭐 시간에도 좀 오르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내일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, 혹시라도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아직도 빠지고 있나요? 선물이 4.4. 혹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 얘는 아마 내일 한번 뽑아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. 네, 그리고 뭐 풍력 애들도 CS인데 제가 요 날부터 계속 한 2번, 3번 멘트 드렸습니다. 얘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. 지금 풍력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. 이 종목. 결국은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상해요.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있으면 시장 막 폭락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구간에서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,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쌍바닥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애들 중에서 주도 테마가 얘였죠. 대명에너지. 진짜 얘는 정석이었던 것 같아요. 1파, 2파, 3파까지 다 나오고 죽었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요 정도 반등으로는 성이 안 찹니다. 최소한 뭐 한 요 정도 반등까지는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, 역시나 지금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네요. 네. 그리고 뭐 철강주들도 오늘 일단 반등이 세게 나오는 모습이고 시간에서도 좋았고,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괜히 막 쫄려가지고 너무 던지지 마시고, 지금은 종목들 뭐 대응하고 무리하게 손절할 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. 모든 테마, 모든 종목이 시장 오른다고 다 막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순환매가 돌아요. 오늘은 얘네가 오르고, 오늘은 얘네가 오르고, 내일은 얘네가 오르고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폭락장 후에 이렇게 이제 반등장이 찾아오면 하루 한 날 다 시장이 3% 올랐으니까 내 종목은 한 5, 6% 올라야 돼, 이런 게 아니라 테마별로 이렇게 세력들도 눈치 보면서 순환매 돌면서 올려주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. 물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만큼 다 나오고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는데도 기다리시는 거는 안 되고,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는 최대한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면 반등이 아마도, 그러니까 낙폭 과대했던 애들은 아마도 반등이 돌면서 이제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아마 그 지수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막 새롭게 형성된 테마가 엄청나게 시장을 주도하고 강할 확률은 조금 낮아요. 왜냐면은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는 낙폭 과대했던 뭐 섹터 2차 전지도 그렇고 신재생, 뭐 태조 이방원, 뭐 철강주 비롯해가지고 이제 낙폭 과대했던 애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 나오기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재료가 형성되면서 막 테마가 막 몇천억대 거래대금 터트리고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테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요 이제 단기 반등의 고점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크게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없을 것 같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애플페이 오늘 한국정보통신이 슈팅이 세게 나오는데, 만약에
오늘이 막 하락장이고 수급이 섹터로 몰려있지 않은 상황이면은 뭐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아마 더 크게 수급이 더 몰리면서 양봉을 하나 뽑아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반등장이다 보니 수급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이제 반등장에서는 어떤 테마주가 힘을 좀 덜 쓰는 경향이 강하다.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은 재료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봤어요. 바이든의 이제 암 정복을 위한 뭐 캔서 무니샷이라고 해서 뭐 엄청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혈액으로 암 진단할 수 있는 뭐 기술을 가진 기업들,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몰렸고요. 좀 EDGC가 너무 이제 역배열권이긴 해가지고 저도 일단 그냥 그러니까 재료는 너무 좋은데 종목들이나 이런 뭐 또 차트의 위치 같은 것들이 좀 암울해요. 좋지가 않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거래 대금을 더 쌓고 이런 구간에서 더 쌓고 뭔가 좀 시장 참여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하다. 상한가도 풀렸네요, EDGC. 근데 재료는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야, 테마가 볼 게 진짜 별로 없어요. 뭐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도 지금 1파 나왔고요. 근데 1파가 좀 너무 길었죠, 셌죠. 1파 나왔고 여기서 뭐 이제 2파로 이어질지 말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료에 대해서 뭔가 물론 이제 뭐 11월 뭐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뭐 언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재료는 있기는 한데 여기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뭔가 더 좀 신선하거나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? 라는 사실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강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거기다가 만약에 얘가 1파가 좀 약했고 지금 2파가 좀 강하게 가고 있으면 여기서 좀 더 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파가 너무 강했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강한 2파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. 근데 뭐 차트는 또 너무 좋긴 하죠. 여기 딱 좋은 것 좀 넘겨놓고 그래서 얘네들도 뭐 일단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막 비중 베팅하기에는 조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뭐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다 섹터라고 봐야 돼요. 뭐 사실 뭐 자율주행, 로봇, 뭐 폐배터리,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죠. 엄연히 실적으로 이어지는 섹터 관련된 애들이라고 봐야 돼서 지금 이제 뭐 로봇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얘네는 진짜 중장기로 내가 뭔가 하나의 섹터나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 명실상부 로봇이랑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삼성이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현금 실탄을 가지고 ARM 인수를 해버리면 여기다 이제 돈을 다 써버리면은 뭐 로봇 관련해 가지고 M&A 같은 기대감으로 얘네들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있는데 뭐 좀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ARM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그래도 뭐라도 좀 M&A를 한다든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로봇주가 조금 더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. 어제 ARM의 인수 무산 소식을 듣고. 얘네들도 이제 시장 대비 다른 뭐 섹터에 비하면 엄청 빠진 건 아니어가지고 반발력이 막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있지만 얘네들도 차분히 뭐 차트 흐름을 다시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기업 내용이 좋은 걸로는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기업 내용 쪽으로는 가장 좋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자율주행 애들도 시장 대비해가지고 뭐 낙폭이 막 엄청 컸던 건 아니다 보니까 반등이 그렇게 일단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 인텔 자회사인 모비라이의 상장 재료가 있으니 얘네들도 이렇게 죽긴 좀 아쉽다.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테마적으로는 진짜 뭐 별로 살펴볼 게 없네요.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도 참 이때까지는
해지 성격을 가진 테마로 보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강하고 강세를 보일 때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 날부터 시장이 강하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멘트를 한번 드렸습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시장 영향 관계없이 물론 시장이 약할 때 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시장 빠진다고 해서 뭐 엄청 또 급하게 빠진다거나 완전히 시장과 이제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금리 인상 이슈를 가지고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 또 이렇게 시간에서 또 올려버리네요.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차트 좋게 만들어 놨는데 단기과일 고작 하나 떴고요. 야, 여기서 뭐 시장 좀 오른다고 완전히 죽이기는 좀 아쉽죠. 특히 뭐 제주은행은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SC 평가 정보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고려신용정보는 여기서 살짝 털고 나간 느낌도 들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SC 평가 정보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뭐 일단은 뭐 딱히 지금 테마적으로 볼 게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없어가지고요. 시장이 뭐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여기서 마무리될지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시장에 러시아의 핵전쟁이랄지 영국의 금융위기랄지 뭐 이런 악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아마 바닥을 잡아가는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고 단 이 바닥을 잡아가는 액션을 이제 취해가는 과정 안에서 깔끔한 상승을 기대하기엔 좀 힘들 것이다. 아마 어제 오늘처럼 뺐다 죽였다 막 변동성 크게 무지하게 흔들어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시장과 박자를 좀 타시길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무료 리딩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